네, 대선 하루 앞둔 12월 18일 화요일 날 10시 방송입니다. 오늘은 허경영 전 17대 대선 후보에게 듣는 18대 대선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대담자로 허경영 본좌 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17대 대선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저는 이제 그 화면상으로만 뵀다가 처음 만나뵀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 젊으시고요. 예, 역동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서, 네.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왔으니까 그렇겠죠. 예, 시간이 없는 세계. 여기 오니까 시간이 있구만. 네. 네. 17대 대선 때 사실은 이제 허경영 바람이 상당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또, 이 사건도 있었고,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5년이 그냥 후딱 흐른 것 같은데. 17대 대선은 내가 노래를 이제, 새마을 운동을 만든 사람이니까, 새마을 운동 노래를 대선 TV 광고로, 로고송을 했잖아요. 게으로나 이런 거 하면서 했죠. 그게 굉장히 KBS에 광고비를 몇십억 들여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대선에 이제 아마 또 한 5년이 지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지구 자체가 지금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프리카는 굶어 죽어가고 또 어느 쪽에서는 막 수돗물이 없어서 이제 흙탕물을 먹고 어떤 주부들이 5시간씩 막 물을 빌으러 가고 어린애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그것이 세계가 유엔 연합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세계가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각 국가별 자금을 연방세를 걷어가지고 각 국가별로 세계 연방이 그 자금을 가지고 빈국을 다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세계 연방이거든. 세계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우리 한민족이 세계 통일해야 되겠다. 우리 한민족이 일본이나 중국을 흡수하고 흡수 통일이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나중에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한민족이 세계적인 에너지의 핵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휴전선이 있는 것도 이 한민족의 종교가 오면 종교가 여기서 하나가 되고 철학이 오면 여기서 마무리돼요. 기독교도 여기 와서 꽃을 피우고 불교도 여기 와서 꽃을 피우고 여기가 종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 모든 걸 융합하는 그래서 21세기 3대 요소가 융합, 창조, 소통입니다. 그 21세기 미래의 3대 요소가 우리 국가 미래의 국가 목표의 3대 요소, 진리, 자유, 평등 이런 국가 목표의 3대 요소하고 또 국가 존립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영토, 주권, 국민 또 국가가 국가 기능의 3대 요소 정치, 문화, 종교 이런 것이 다 융합이 되는 데가 한반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교의 3대 요소, 개정해, 믿음의 3대 요소, 신망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반도에서 융합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의 3대 요소가, 사실 우리가 통일하려면 3대 요소를 알아야 되거든. 통일의 3대 요소가 3대 요소가 통합.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합이 안 되고는 안 되고 화합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융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김치를 담으려고 배추, 무 갖다 섞어놓으면 그거는 통합이에요. 그러면 좀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럼 그것이 화합이 돼도 썩습니다. 융합이 되면 안 썩어요. 거기다가 양념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이래가지고 부물러 놓으면은 미생물이 생기잖아. 그럼 다른 게 돼요. 그러니까 융합의 3대 요소는 용합은 효소가 생겨요. 해,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용광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석과 쇠를 섞으면 딴 게 되버려요. 다른 물질이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융합이 되어버리면 썩지 않아요. 된장이 간장이 500년 가도 괜찮아요. 이와 같이 통일의 3대 요소가 통합이나 화합이나 이 통합이나 화합이나 융합의 이 3단계에서 우리 민족은 융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계 핵입니다. 이 우리는 통합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엔은 통합의 기능입니다. 통합해봐야 아무 기하 대책을 민간들이 해야 돼요. 그 이 국가들이 테러자들이에요. 모든 국가 정부들이 테러 집단이에요. 어떤 국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말 굶주리는 자와 이 서민들과 노동자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가난한 자기들이 착취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국가가 사실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이기적인 집단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몽땅 교육을 시켜서 네. 이 국가 지도자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착취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주는 데서 행복을 느끼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인드를 바꾸면 전 세계가 아주 평화로워져요. 우리가 모기 만들 걸 쌀로 만들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밖에 맞겠다. 쳐들어와요. 그러나 그 무기 만들지 말자. 그거 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난민들 구해주자. 이렇게 어떤 나라 가면 솔선해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오는데 이런 지도자들은 지금은 유엔은 통합기능이에요. 그거는 썩습니다, 반드시. 융합을 해야 돼요. 융합의 기능을. 융합의 기능.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나가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왜 나가냐. 그러는데 어린애들 나가요. 내 생각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지금 한 50대까지는 내를 옛날부터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엄청 길을 못 다닙니다. 하루에 한 1000명씩. 그래 이번에 대통령 되었다고 난리예요. 내가 이렇게 대통령 몰라져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호 8번 경제공화당으로 나오셨는데 원래 이제 박 대통령 돌아가고 나서 민주공화당을 내가 30년 했잖아요. 같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백남욱 씨, 박 대통령 밑에도 백남욱 씨하고 내가 30년 동안 해오다가 대통령을 내가 2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난번에 경제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화당 이름은 그대로 있어. 그럼 이제는 이번에는 당 이름을 대한민국당으로 이제 바꿨지. 대한민국당. 지금 대한민국당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제 다음에는 대한민국당 대통령으로 나갈 거죠. 복권 되시면. 복권 되면. 당시에 이제 한 0.4% 정도. 그거는 나는. 한 28% 정도 지지를 받았다고 보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 안 합니다. 맨날 교도소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출구조사, 여론조사는 28% 정도 나왔고, 38% 나온 데도 있고, 전부 30% 이상이에요. 근데 내가 개표해서 나온 표는, 왜 인정 안 하냐? 그건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그걸 가서 참관인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다 뺏겼어요. 허경영 표만 쳐본 자국이 없어요. 이렇게 표는 쳐봤어야 되잖아요. 전부 직선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어쨌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지금 명함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본좌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일종의 요새 유명한 연예 기획사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본좌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거지 이제 내 이름을 따서 이제 해놓은 거지. 앞으로 방송사도 만들고 미디어 방송사도 만들고 방송국도 설립하고 다음 이제 한국의 대통령뿐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 된 다음에 세계 통일하려니까 세계를 엔터테인먼트화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노래 불러가지고 노래 7개가 1등하고 이게 제가 부르는 건 전부 1등이잖아요. 그다음에 요새 연예 프로에 많이 나가고 또 무슨 온라인 게임에서 무슨 모델도 많이 하고 CF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럼 미래가 21세기 미래 3대 목표가 이제 융합과 이제 소통 아닙니까? 그다음에 창조니까 창조적이라 해야 되고 융합과 소통을 애들하고 소통 안 되는 대통령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아요. 근데 하루에 전화가 10,000통 옵니다. 하루에 한 10년간 하루에 한 10,000통씩 받아요. 지금 바깥에 내놓고 왔지. 전화 오는 그 전화는 밖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루에 한 10,000통 전화가 오니까 모든 대학에서부터 초등학교가 화상에다 뜨죠. 그러면 그 한 몇십 명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실 대선에 출마하셔서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대선이 원래 최하 500억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그게 5억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옛날에 공적금 5억 아닙니까? 그럼 국가에 맡겨놓는 거고. 방송, TV 광고 한 100억. 그 다음에 이제 인쇄물 있잖아요. 그게 한 300억. 집집마다 보내는 거. 그게 한 부에 1,000원씩 정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비용이지. 그 비용은 다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후원자들, 지지자들 다 있으니까. 예. 그 두 번 나갔으니까 한 1,000억 들어갔죠, 뭐. 거기다가 이걸 비즈니스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그렇죠. 또 당을 몇십 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돈을 뭐 벌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순전히 그걸 해도 예. 가장 깨끗하게 해온 사람이지 말하자면. 한마디로 예. 허 대표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지지자들. 네, 상당히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많이 있죠. 뭐, 선거 비용이 아무 걱정 안 하죠, 뭐. 예. 공화당에서 활동하셨다니까, 이제 좀 대선, 이제 18대 전국으로 좀 넘어와서요. 사실 이제 박 대통령의 딸인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여당 후보로 나오시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양대 주력 후보로 이제 지금 나온 그런 전국인데, 요런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우리나라 대선은 굿판입니다. 구판. 굿설. 무당구탄입니다. 네. 이게 뭐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네. 아무리 뭐 독재를 했다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한참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돌아가 버렸어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지를 못했지. 예, 국민으로부터. 네.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해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약간 원한을 풀어준다. 한이 있는 거죠. 한이 있으니까. 유경수 여사나 박 대통령의 한이 있고. 그 한을 그러면 그 딸인.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 대리인으로 구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 한을 풀지 않으면 그 다음 대통령들이 잡혀가거나 구속되거나 자식이 잡혀가거나 계속 나라에 분란이 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들의 말로가 안 좋은 것은 그런 한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돌아갔는데 그건 뭐 이상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한이 있잖아요. 네. 그 한을 대신해서 구판을 여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구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거대한 구판이다. 거대한 구판이요. 박정희와 노무현의 구판이죠. 그 구판의 대리인들이 노무현 친구고, 네. 박 대통령의 딸이고. 그 대리인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이 더 크냐? 네. 한과 한의 대결이. 한과 한의 대결이죠. 이 사람들은 정책이나 비전은 빵점이에요. 정책이나 비전은 말할 것도 없어요. TV 토론이 사실은 TV 토론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내거치 대학 등록금을 100% 주겠다. 전국에 있는 5,000개 장학재단. 왜 장학재단 이사장이 월급을 받아갑니까? 그래요. 월급 보태줘야지 장학재단이. 그럼 그 몇십억을 받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장학재단의 임원들 월급 주느라고 장학금이 적게 나가요. 그 임대료 나가더라고. 장학금이 적게 나가요. 그래서 각 전국의 장학재단을 대통령이 되면 나는 통합합니다. 국가가 관리해요. 그 사람들 이름은 그대로 써요. 정수장학회 무슨 장학회. 근데 국가가 총괄 관리하니까 1등 임대료 안 나가죠? 관리비 안 나가죠? 임원들 돈 안 떼먹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장학재단 이사장이 뭔데 한 달에 1년에 몇십억을 받아갑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 재단들의 관리비만 모아도 전국 대학 장학금을 정확하게 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국가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장학재단들이 실제는 자금 관리하는 회사들이야. 일종의. 세금 안 내고. 세금을 포탈하면서 선친들이 모아놓은 돈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 장학재단들이 세금 안 내려고. 그럴 수도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장학재단을 성토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체 장학재단은 문교부에서 통합관리.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 관리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대선은 어떤 정책과 공약의 선거라기보다도. 왜냐면, 왜 정책과 공약을, 지금 정책과 공약을 데려가서 떠드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면은, 여야가 150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국회의원 숫자가. 새누리당이 150명. 민주당이 범야권이 한 150명.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입으로 뜯어놓은 공약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들, 난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일단 국회의원들을 전부 이제 정리하고 새로 한 100명을 뽑아서 여야 제도를 없애고 무소속으로만 정치를 하니까
내 공약이 실행이 가능해요. 아예 지금 여야제도는 이제 없애야 됩니다. 21세기는 지금 21세기가 88년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88년이 있으면 21세기입니다. 그렇죠. 22세기가 되네요. 네. 21세기죠. 네, 지금 21세기죠. 그러니까 이제 21세기가 끝나면 88년 남았죠. 88년 남았죠. 그러면 이 88년 안에도 네. 옛날에 20세기, 18세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야는 네. 과도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핸드폰, 모바일이 생기면 네. 각자가 정당이에요. 각자 개인이 정당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오래 고대에 하던 정당 제도를 지금 개인들이 정당의 주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러잖아요. 정당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천권이나 모든 정당의 기능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의 의사들이 정당이라고 하는 대의 정치를 통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시대에 모아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쓸데없이 정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천을 위해서 한다거나 패거리 싸움을 한다거나 이거는 우리 국민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현실적인 겁니다.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이미 늦었어요. 우리 한민족이 이거를 주체해 나가야 외국 사람들이 따라와요. 지금 아무도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내가 만드니까 전 세계가 따라 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세계 정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우리 민족이 서양 놈들 거에 끌려다니고 있는 서양 놈들 정치에 네. 무슨 이해갑니까? 예. 이런 서양 놈들의 민주주의를 수정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됩니다. 예. 실제적인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당주의입니다. 정당주의 정치는 18세기 때 쓰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민주주의로 바꾸려면은 국민 한 사람이 임금인데 어떻게 그게 정당이라는 존재가 중간상인이 있습니까? 네. 중간상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수산물도 직거래를 많이 하잖아. 네? 직거래 해.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중간에서 유통 구조가 옛날에 있어야 우리가 먹었지만 이제는 택배로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대인이 바로 도매상이에요. 소매상이면서.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개인들의 공천권을 정당에서 배제합니다. 딱딱하고 헌법기관에 국가의 기관이 헌법기관이 아닌 개인들의 집합체인 정당이 정부 강요들을 붙들어 놓고 당정회의를 한다거나 국가 예산을 쓴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한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유린한다거나 폭력사태를 만든다거나 이거는 정당 폭력 시대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정당 정치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유효한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은 신속히 해체돼야 돼요. 예.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사실은 그게 허경영 현상이야. 허경영이가 발목이 묶여서 못 나가니까. 그런 사람이 나온 거지. 그게 어디 허경영이의 네네네. 그렇죠. 안철수 현상은 허경영 현상이었죠. 허경영 현상. 그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허경영 현상이. 그렇잖아요. 그거를 바톤을 이어받은 거지. 그렇죠. 내가 잠시 쉬는 사이에. 그렇죠. 안타깝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안철수 현상이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운동의 한계. 그렇습니다. 정당운동이 사실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서로 당파 싸움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안철수를 지지하는 국민의 열망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안철수 원장이 또 이제 다시 정당 후보로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은 이미 그것이 제로레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나라를 망하게 했거든. 일본한테 먹히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그때보다 더 유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새누리당에 박근혜 후보가 좋은 공약을 내놨잖아? 그러면 야당에서 150명이 도장 찍어주나요? 안 찍어주겠죠? 그러면 저서 찍어주면은 국민에게 이게 이래와. 그럼 국민들이 여당이 정치 잘했다 이러면 야당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발목 잡는 정치를 하게 돼요. 좋은 것만 내놔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나 국회에서는 좋은 법안은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대통령이어야 되고 무소속 국회의원이어야 되고 무소속 국회의원 그 사람만 누구 편이 아니고 자기 지역 주민들 편이야. 주민들 편이면서 국민의 편이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또 요즘 정당에다가 왜 선거 비용을 줍니까? 왜 국고보조금을 줍니까?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후원자들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정도의 여량이 있는 사람만 대통령 나오라 이거지. 네. 왜 정당에서 몇천억의 예산을 선거 비용으로 씁니까?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유력 후보들 말고 이제 군소 후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국가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고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군소 후보 못 받으면 그 사람들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모병제로 하는데 징병제로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 모병제를 왜 하려고 하냐면은 국회의원들은 1년에 32억을 받아가고 보좌관 9명까지 해서 국가 예산을 그 정도 가져가는데 군인들은 전방에서 보초 서고 그 두대를 맞아가면서 훈련받고 그 군인들이 고생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32억 줍니까? 돈 몇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몇십만 원 주잖아. 몇십만 원, 좀 내가 왜 이 몇십만 원을 주는 걸 뭐라 하냐면은 1년에 몇십만 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가져가는 임금이 전방의 군인들 임금과는 일치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후원금을 받으니까. 후원금을 1년에 몇 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군인들이 한 최하 200만 원을 줘야 돼. 그럼 국회의원도 2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 200만 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활동비로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현역 국회의원을 전부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역대 군인들에게 월급을 착취했다. 역대 군인들한테. 월급을 착취하고. 왜냐면 한 사람당 5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2년이면은 훈련수당, 보초수당 줘야 돼요. 그러면 한 군인이 제대할 때 2년 만에 5천만 원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럼 나는 대통령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을 소급해서 5천만 원씩 줄 거예요. 제대한 사람도 5천만 원씩 줄 겁니다. 그건 내가 약속을 하는데 저 사람들에게 그 돈을 받아내야 돼. 국회의원들 재산에 압류가 붙어. 왜 내가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후원금 받고 또 월급 받았어. 그렇잖아요. 독일에는 보좌관도 없어. 비서가 9명이야. 운전수까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럼 그 국가 예산이 4,000명이라는 지자체 의원들이 또 받아가. 또 월급을 1년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받아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예산은 지금 절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공약은 그런 거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없고 뭡니까? 뭐 그냥 등록금 반가. 이번에도 총선 때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석이 또 늘어나지 않았어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미국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6배예요. 6배인데 국회의원이 상원이 100명이에요. 실제 입법 의원은 100명인데 우리는 300명. 거기는 980만 제곱킬로미터 땅 넓이가 우리는 9만 6천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 그거의 100분질이야. 미국의 영토의 100분질. 그런데 미국 인구의 6분질. 이런데 국회의원 수는 미국의 3배예요. 이제 뭐 그 상원만 따졌을 때. 상원은 의원이 아니니까. 상원은 입법 의원이 아니니까. 상원에서 통과해야 되니까. 상원만. 거기는 100이고 여기는 300이니까. 이런 국민입니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정도를 맞추자. 100명으로. 요새 200명을 내가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공약을 하면 국회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되면 현행범으로 이 입법의원들 이거를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일종의 뭐 혁명이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이 죽여라, 뭐 허경영이 정치 대통령 나오면 큰일 난다, 뭐 이러겠지만은 국회의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야. 내 말을 듣는 게 자기 후손들한테는 좋아.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면 군인들 월급은 안 주면서 남는 돈으로 저 정치인들이 술집에 가서 룸사롱 술값 제일 많이 올려주는 사람들이야. 미국 인구가 우리보다 6배인데 양주 소비가 우리가 미국의 5배입니다. 그럼 누가 올려주냐? 정치인들, 고급 공무원들, 그 다음에 기업 사장들, 이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맨날 양주 매출을 세계 1위로 중국보다도 미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양주를 더 많이 마시는 대한민국 국민 그 양주 마실 돈이 근로자들 호주머니로 가야 될 돈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좀 논아주자 이 소리야. 그거 정치 바꾸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양대 정당 후보보다도 무소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무소속주의입니다. 정당 폐지예요. 그래서 여야 후보는 쳐다보질 않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헌법에 있으니까 뭐 여야 후보다 이러지 나는 그것을 후보로 보지를 않죠.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디를 보냐? 나는 무소속들만 후보로 보는 거야. 그 무소속들을 또 보시니까 어떤 후보가 좀 이렇게 그렇지. 무소속 후보들은 보면은 참신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중에 이제 노동계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있지. 여자 2명이 있잖아.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노동계들은
누구 양주 좀 그만 마시고 네. 부자들 세금 깎아줘가 그 사람들하고 양주 퍼마시지 말고 네. 그 돈 우리 근로자들한테 올 돈이다. 네, 네. 이거 좀 하자는 거지. 예. 뭐 북한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도 좀 학원 보내고 공부 좀 시키자. 그렇죠. 우리도 네. 밥 좀 제대로 먹자. 네. 그 누구 양주 부자들 양주 마시는 거 좀 그거 감세해 주지 말고 네. 그거 세금 깎아 주지 말고 그거 좀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 누구 왜 술집에다 다 퍼주냐? 그렇죠. 이 소리지. 예. 그걸 무조건 저놈들은 빨리 해가지고 상상범위야 이런 거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예. 그래서 예. 그런 노동자 대표들은 네. 양주값을 자기들 인건비로 좀 비정규직의 급료로 좀 달라. 네. 뭐 이렇게 애교 있게 봐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네, 아니 뭐 그거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지. 그 사람들이 뭐 사상적으로 투쟁해서 대통령 된다고 보고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은 무소속 후보들이야. 국민들에게 네. 진리를 말하러 나온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돈 들여서 그 자기 단체 돈으로 가지고 와서 국가들에게 이렇게 편향된 자본주의를 좀 좋은 자본주의로 만들자. 네. 뭐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각종 자본주의라도 좀 우리 근로자들에게 좀 그 누구 술값을 좀 다오. 네. 또 그다음 또 이제 또 후보 중에 또 누가 있죠? 또 강지원 후보가 있습니다. 강지원 후보는 일단 청소년 그 봉사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뛴 사람도 아니고 네. 일찌감치 이 청소년 운동을 오래 했죠. 네.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그러면 그분이 담배를 목욕탕에서 안 피도록 내가 보니까 그 담배를 20년 전부터 강조하는 그분이 목욕탕에서 담배를 안 피도록 한 거예요. 내가 청소년 운동을 많이 했거든. 네. 그래서 그 금연 운동을 20년 전부터 했다는 거. 네. 그런 거는 참 대단하다. 네, 이렇게 보죠. 저희가 강지원 후보랑도 제가 방송도 진행해보고 그 캠프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이렇게 좀 일맥하는 제가 좀 상통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대통령을 말씀하셨거든요. 초당 대통령. 그렇습니다. 초당적이 당이 있는 한 대통령은 볼모로 잡혀 있어요. 대통령이. 당편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저 사람이 당편을 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끼고 보니까 항상 소외된 것처럼 느낌을 가지니까 이 대통령의 중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양대 진영에 있는 이제 후보들은 일종의 한풀이 굿을 하러 온 분들입니다. 맞아요. 대통령 되겠다고 내뱉지 말입니다. 평생 동안 정책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한 사람은 친구 때문에 불려나와 있는 거예요. 불려나와서 그 박근혜 개인은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그 부모님도 나는 존경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구판처럼 얽혀 있어요. 이게 이쪽 사람이 노무현이 한도 풀어야 되겠고,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한도 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못 해준 데 대해서 노무현도 대통령 물러나서 좀 편안하게 농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일찍 간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가슴에 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의 체라고 그래요. 채. 그 우리 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종의 말하면 빚이지. 부채 같은. 부채가 있죠. 우리가 뭐 박정희,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빚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 국민은 갚아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구판이 벌어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진영으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이 한쪽이 진 쪽이 이긴 쪽이랑 이렇게 됐을 때 좀 한풀이가 되면은 혹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옛날 과거의 이야기지만 뭐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 그거의 연속이죠. 연속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한풀이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설사 대통령이 돼도 그 한 때문에 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만 정리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읽고 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올 때 이제 여야가 아까 우리 강진우 후보가 말한 초당적 대통령이 나와서 초당적 모든 당파를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선거를 하고 현역 의원들을 전부 넣고 이런 이제 혁명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식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선은
한풀이 정국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게 눈이 향후 5년간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진짜 자기들에게 잘해줄 만한 순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잖아요. 예. 그 여야의 한풀이 싸움에 끄달려가지고. 네. 문재인 후보가 네. 인간성 좋고 사람 참 좋잖아요. 네. 박근혜 후보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실제 내가 다 존경해요. 예. 존경하는데 그것이 한과 연결이 된 분들이니까 그 정치하는 데서 그 한의 색깔을 상대방 당에서 자꾸 이렇게 봐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예. 저거는 저 한풀이 하는 거야.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박근혜 저거는 또 노무현 한풀이 하는 거예요. 예. 계속 한풀이 전쟁이 예.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조그만 거 하려고 그러면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네. 뭘 조금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통과 안 되고 네. 국민들은 못 살겠다가 아우성이고 네. 그러면 다시 국회에다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 제출하면 민주당에서는 비토 나버리고 네. 그러면 계속 민생은 어렵다고 그러고 또 대통령은 뭘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여야가 서로 싸워버리니까. 근데 이번 때 이명박 대통령도 하고 싶어도 못한 거야. 네. 뭐 몰라서 못합니까? 이런 구도를 깨야지. 네. 사람이 뭐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네. 이명박 대통령이 부족해서 뭐 네. 정치를 못한 거 아닙니다. 이런 정당 구조에서는 신이 내려와서 해도 불가능. 그러니까 제가 네. 한 말하는 스타일이 네. 젊은이들은 좋아해요. 나는 막 속심하게 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뭐 좋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데다가 예. 자꾸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네. 국민들은 거기에 남의 싸움에 네. 자꾸 말려들어서 네. 한풀이의 정치가 계속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향후 5년간은 한풀이 정국이 될 그래서 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을 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 개편이라고. 그때 이제 내가 나오는 거. 아마 이분들이 개항을 해가지고 예. 박근혜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뭐 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네. 이분들이 아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자. 네. 그래서 한 1년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예. 개항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내가 임기를 줄여주마. 예. 이거는 자기 여야에서 안 막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여야 합의가 가능하거든. 사실 내가 좀 1년 미리 나가겠다는데 합의 안 해주겠어요? 원래 이제 개헌 논의가 사실 이전 정부부터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패거리 어떤 정당 정치의 어떤 한계 때문에 87년 이후에 어떤 고쳐야 될 것이 많은 헌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개헌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었지. 근데 이게 이번에 합의가 되면은 현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거를 양보하지 않겠느냐, 한 1년을. 네. 그러면 이게 한 3, 4년 안에 대선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죠. 1년만 줄이려고 해도 3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좀 다른 말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력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데 이제 무소속이나 이제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릴 채널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어떤 그 미디어로부터의 소외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말씀이 맞는 게 그거는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정당 제도 때문에 두 정당이 대통령 선거를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정당 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뭐 그 두 정당이 다른 사람들은 끼워주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게 법이니까. 그렇죠. 선거법이니까. 그럼 중앙선관위는 그거대로 집행할 수밖에 더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이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정당 제도가 없으면 무소속 전체가 TV통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면 각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도 돈 똑같이 공탁금 냈어요. 공탁금을 낸 이상은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 환경에서는 뭐 15% 이상 되는 그것이 말하는 후보를 뭐 그것이 기회도 차등으로 하고 그것은
선거를 하기 전에는 그 여론조사의 투표율은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네. 원래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거는 국민이 정해야 될 문제, 투표로 정한 것만 인정해야지. 네. 그 이전에 여론조사한 거 가지고 너는 나오고 너는 나오지 마라. 네. 너는 TV 토론에 빠져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무소속 후보들도 네. 박근혜와 문재인과 같이 앉아서 네. 그 화합하는 분위기에 네. TV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주영 그래서 내가 이정희 후보 같은 사람은 네. 또 여러 후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고 나는 당신 떨어뜨려 나왔다 이랬잖아요. 네. 그 이정희 후보가 실수한 거는 이겁니다. 너가 양주 마시는 돈을 우리 노동자들한테 주려고 내가 나온 거지. 네. 내가 뭐 너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나. 네. 난 박근혜 당신은 존경한다. 그러나 민생리당의 정책은 네. 부자 감세해줘가지고 네.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들어와야 될 걸 안 주지 않았느냐. 너는 그러면서 양주 품하시니 너 그 생활은 좋을지 몰라도 여기는 어렵다. 네. 근데 그거 좀 분배 기능 때문에 내가 여기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새누리당 집권은 막겠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박근혜 당신 집권을 내가 막으러 왔다. 이거는요 개인에 대한 모욕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하는 게 문제. 있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의원은 예. 그 이정희 의원 보고 당신은 말이야 0.몇%밖에 지지 없는 사람이 왜 나왔냐? 예. 성당에서 나가라 우리가 나온 거예요. 헌법에. 네. 그렇죠. 법적. 여야의 법에서 나온 사람 보고 당신 붙을 거라고 왜 나왔냐? 그 왜 0.몇%가 우리하고 같이 토론하냐? 예. 이 말이 또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거예요. 소지가 불법적인 소지입니다. 그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또 거기서 문재인 보고 당신은 뭐 다운 계약서 지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 후보 입에서는 개인적인 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문제 있습니다. 정책이나 정책으로 싸워야 되는데 국민 앞에 서로 사생활, 서로 박근혜 인격을 모독하고 네. 또 박근혜는 이정희 인격을 모독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만 이제 모독을 안 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박 의원님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건데 다운 계약서 문제는 네.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 당시는 그게 우리의 문화였으니까. 네. 그래서 관행이었으니까. 네. 그거를 후보님 입에서 굳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실망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괜찮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점잖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인간들, 내 인격적으로 볼 때는 박근혜 의원이나 뭐 무소속이나 내가 다 존경해요. 왜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대통령 나온다는 네. 자체가. 그러나 조금 개인의 인신공격은 아무리 대통령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인신공격을 해서 대통령 하지 말고 네. 정책을 해가지고 대통령 되자.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국가의 최고 리더십이고 어른인데. 그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아쉬운 건 걸맞는 품격과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같은 자리에 앉게. 예. 밥상을 차려놨는데 야 누구는 밑에 가서 앉아. 예. 우리는 여기다 돈 많이 낸 사람이야 이 식당에. 예. 누구는 저 밑에 가서 앉아.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야 누구도 우리하고 같은 대통령 후보 아니야. 네. 같이 앉자. 네. 같이 앉아서 네. 내가 제일 아쉬운 거는 무소속 후보들의 예. 허심탄회한 정책을 못 들어본 거. 네. 국민들에게 좀 그걸 알리지 못한 거. 그렇죠. 그게 억울한 거야. 무소속 후보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말이야. 네. 충분히 국민들한테 정책을 얘기하면은 네. 국민들이 볼 때 그렇죠. 새로운 정치의 싹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것이 우리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우리 밥상 밑에 부스링만 먹지 말고 올라오세요. 예. 같이 앉아서 우리 디스커션 합시다. 예. 이런 아량. 예. 아유, 지지율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하고 같이 대화합시다.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자신감. 이런 아량을 탁, 큰 당 후보들이 네네. 여야가 보여줌으로써 금수후보와 우리 같이 합시다, 토론. 네.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20명 이상 네. 원내, 네? 거기서 가진 당만 투표 네. 토론하고,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서양의 미국 걸 네.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을 자꾸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적인 이런 화합적인 분위기. 네. 이 화합, 내가 아까 이제 미래 우리가 통일에, 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앞서서 통일의 3대 요소, 네. 통합이나 화합이나 융합. 예. 이런 융합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같이 와라. 같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 한번 살려보자. 네. 혹시 좀 무소속 후보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리 와보세요. 네. 맞아. 그렇게 해야죠. 그래. 근데 이제 그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강주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TV 토론 불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헌적 요소니까 그거 안 나가겠다는 거. 예. 그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예. 덕분에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손해를 많이 봤지. 나는 그것이 두 파트로 나눠서 내가 대선 나갈 때도 한 번밖에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것도 밤 11시에. 예, 11시에. 밤 남무 잘 때. 네. 한 번 해줬는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덜썩덜썩했죠. 그런데 만약에 나를 그때. 예.
여야 후보와 TV 토론 같이 했다고 생각해봐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네. 무소속 후보도 함께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네. 대통령 후보 공탁금을 냈으면 똑같은 후보입니다. 거기에서 네.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몇 표를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후보를 결정한다는 거,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해요. 여야 후보에는 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말아 그러면. 여야로 하지 말고. 아니 여야 후보 지금 하려면은 네. 군소 후보는 등록을 받아주지 말든지. 아예 채널을. 왜 등록 없이 돈만 없애게 하고 네. 그 사람들은 정견도 국민한테 알 기회도 안 주고 그래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의 룰이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3대 요소가 우리가 국민의 3대 주권이 네. 우리 국민의 3대 주권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 국민의 3대 주권이 뭐가 있냐면은 3대 주권과 3대 권리와 국민의 5대 권리와 민주주의 3대 권리와 3대 원칙과 자본주의 3대 원칙이 있거든. 거기가 공정성이 나와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 거기 이제 국민의 3대 권리입니다. 거기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에 위배된 거예요. 지금 TV 토론이. 기회균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됐고, 같은 후보가 아니면 안 되는 후보 됐으니까,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 3대 권리에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3대 주권이, 우리 3대 주권이 저항권이 있습니다.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투표해서 후보를 뽑았는데 말 안 들으면 저항하고 또 안 되면 혁명을 해버리는 4.19 바꿔버리는 그래서 투표권, 저항권, 혁명이 3대 주권이고 3대 권리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등권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3대 원칙에도 위배돼요.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 있어요. 절대 공평. 그래 여기에 절대 공평의 원칙과 행복 추구의 원칙과 인간 존엄의 원칙 세 개를 대통령 TV 토론이 위반했고,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 3대 원칙에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지으면 책임지잖아요.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가 돼요. 그래서 헌법에 약 6군데 위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선거법 자체가 우리나라 위헌적 요소가 많아요. 헌법에 6가지의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지적하려면 상당히 긴데 짤막하게 말해서 국민의 그 세 가지 그 권리를 전부 위헌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조항에 들어가서 몇 군데 위헌을 한 게 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길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이 의학이나 문학이나 법학이나 모든 걸 통달한 걸 아시죠? 상당히 아니 질문이 좀 엉뚱한 게 하나 나왔는데 JJJ님이 그 공중부양 해주세요. 공중부양은 내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중부양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단은 좀 조금만 보여줄 수는 있나요? 어떻게 보여주시죠? 공중부양은 이 화면이 있으니까 좋은데 3단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단계 공중부양은 이 다리를 이렇게 차잖아요. 차면은 차서 멈춰야 돼요. 이게 1단계 공중부양 자세예요. 다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여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잘 나가서 이렇게 멈춰라고 다리 내려보시면 고각이 안 되지 않네 하고 들어봐요.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럼 이게 내 키로 들고 반드시 펴야 돼. 다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쫙 펴서. 그렇게 하면 2단계는 이제 내가 앉아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니까 화면 나옵니까? 질문에 대해서 너무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2단계 공중부양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좀 신발 벗고 한번 앉아. 저도 앉아요. 괜찮아. 재밌어요. 저는 쉬고. 체험하는 현재. 괜찮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훨씬 타네. 자, 이 다리를. 이런 질문 하시면. 이 다리를. 손을 안 대고 공중부양을 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 손을 안 대고. 이렇게 손으로 하면 아프잖아요, 이게. 다리가 잘 한번 올려보세요. 이 다리를 올리고. 여기다 올리고. 이 다리를 저도 올리고. 이 다리를 올리고. 저쪽 더 올리고. 이 다리를 여기다 손을 안 대고 올려보세요. 손을 안 대고. 불가능한. 그럼 손을 한번 당겨 올려보세요. 당겨서 올려볼까요? 당겨서 올라오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당겨서 올리는 건 부양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정신으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명상으로 해가지고 다리 한번 당겨보세요. 한번 앞으로 펴가지고. 이 다리 올리시고, 여기. 이렇게 펴야지, 이제 펴서. 올려보세요. 명상. 지금. 이 다리를 당긴다 생각하고 명상하면 이게 팍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 명상을 해서
올라오죠?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보세요. 손으로 하지 말고. 이게 2단계 공유 모양입니다. 네, 공유 3단계 공유 모양을 여기서 뜨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이거는 3시간씩 명상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줄 때는, 명상을 해서 이게 이제 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기압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공기압을 내려가면서 이제 몸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땅바닥이니까 척추 다치니까 서프를 깔아놔야 돼. 그럼 붕 떠서 올라가서 처음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떠서 올라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대단한 질문을 저희가 받아요. 지금 질문 절반 중에 보여줘야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가짜가 아니라 실제인데 가짜인 줄 알아. 안 본 사람들. 그렇죠. 이제 일단 2단계까지는 저희가 실현을 했고요. 그 3단계는 저희가 지금 이런 데서는 안 돼요.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 그 여건상 3단계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질문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잠시 방송 중에. 그게 지금 다리 드는 거나 또 아까 다리 올리는 거 그 결과부자 공중부양. 아까 그는 무중력 공중부양. 나중에 이제 뜨는 거는 이동 공중부양. 알겠죠? 네. 공중부양 해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시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약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좀 정치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이제 지금, 요번 선거 정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 정국으로 또 좀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지지와 또 40대, 30대 이하의 어떤 그런 세대 갈등. 요번에 지지는 X표입니다. X표. X표. 네. 문재인은 박근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X표고. 네. 그래프가. 그래프가. 네. 문재인은 박근혜는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네. 젊은 층한테는 문재인보다 따블로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문재인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프가. 네. 오히려 어릴수록 위에 있고. 네. 점점 40대 가면 박근혜 문재인이가 비슷해져요. 예, 그렇죠. 크로스가 되면서 거기서 또 박근혜가 더블 스코어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에 구판은 나이 든 사람들은 박정희 쪽에. 네. 박근혜와 박정희가 유경수 여사의 굿을 풀어주겠다는 거고. 한을 풀어주겠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은 노무현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쪽으로 된 거죠. 그래서 두 구판이 나이 든 사람의 구판은 나이 든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고 젊은 사람 노무현의 구판은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아주 정상이죠. 사실 젊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서거하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무소속에 대한 어떤 미디어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미디어와 정견을 발표하지 못했다. 이 미디어도 또 한몫을 했어요. 계속 여야 후보 정책만 하지. 조선일보, MBC, 조선일보나 무슨 중앙일보 내는 동아일보가 여야 후보 말고 군수 후보들까지 이 일면 톱으로 전면에다가 공약을 나열해줘야 돼요. 주요 공약을. 근데 군수부 공약은 한 번도 방영이 안 되는 거야. 질문이 또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따끈한 20대 분이 이제 내친김에 내 눈을 바라봐 그 노래 그러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심하게 힘들고 외로울 때 허경영과 새겨봐니 오늘 밤 밤새도록 허경영과 right now 아니, 짤막하게. 짤막하게. 길게 안 하게. 상당히, 박수가 또 하루에 노래를 내가 한 10,000번을 불러줍니다. 전화로. 노래 불러다니. 확실하게 팬 서비스가, 대단하십니다. 은님이 또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얼마나. 지금은 이번에 지지율은. 전부 50%를 넘지 못하잖아요. 이번에 당선자가 50.5%, 51% 당선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박빙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되는데,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대통령 나갈 때는 정확하게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요. 80% 이상. 왜냐면, 여야의 대한민국 당의 후보로 나가다 보니까, 여야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에서 그냥 표가 몰려오는 거야. 근데 이제 정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정당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경쟁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쟁 후보들 당이 허경영을 찍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중에는 이제 우리 역사에 그냥 50%대가 무너지는 선거가 19대입니다. 지금 투표율이 사실은 이제 80% 안 될 것 같아서. 그때는 투표율이, 그때는 투표율도 올라가고. 어떤 투표율 중에서 투표율이 이제 한 80% 된다. 이렇게 될 거다. 될 거다. 왜? 여야 정당이 처음으로 무너지면서 특정 허경영 후보에게 특수한 바람이 불 거다. 끊는데도 네. 그래서 뺐는데. 또 질문이 하나 좀 나오는데요. 1980님께서는 왜 출마하지 않으셨는지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내가 법률적으로 조금 이제 복권이 좀 안 돼가지고. 선거법까지 조금만 내가 이제 못 나가는 거지. 비선거권 때문에. 못 나가고 또 내 지지자들이 중고등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다음 대선 때는 한 1,000만 명이, 한 60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지자가. 극렬 지지자가. 당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허경영을 당할 사람은 이제 없다. 근데 한풀이 전국이 끝난다. 끝난다. 한풀이 전국을 이제 끝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한을 안 풀고 갈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이 한풀이 구판에 나가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적절하게 또 어떤 그렇습니다. 또 있고. 그걸 청소해야 돼. 그게 없어져야 다음에는 사람들이 허경영을 바라보지. 지금은 한풀에만 눈이 국민들도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또 원님께서는 또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으셨는가? 나는 어떤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전체 후보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내 대통령 후보다 보니까 누구를 뭐 지지한다. 이거는 결국은 그런 사람은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가르기 정치인이 앞으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여야 뭐 이런 어떤 후보를 특별히 지지할 수는 없고 인간적으로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또 무소속 후보들 다 나는 좋게 봐요. 또 양심적인 사람이 무소속 후보들도 있고. 연세언니님께서도 질문이 막 올라옵니다. 재밌는데요. 예전에 MBC 사태에 대해서 예언하신 게 있는데 혹시 다른 예언 하나 더 해주세요. 나는 옛날에 3년 전에 MBC가 몇 년 며칠 노조 파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다. 그걸 이제 3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3년 만에 딱 맞았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가기 전에 이번에 노무현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2년 안에 탄핵 사태가 일어난다. 자충우돌이 일어난다. 천방지축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자충우돌 정국이었잖아. 그 노무현은 자충우돌 정치를 할 것이다.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나중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게 정확하게 좀 맞아가지고 조선일보에 났어요. 그런데 저걸 모든 네티즌이 알지.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죠? 이번 대통령이 한 3년 후에 대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헌 정국이 올 수도 있고. 정계 개편이 올 수도 있고.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계 개편이 예고된. 그 다음에 또 뭐 일어난다면 허경영이 다음 대통령 나갈 때는 80% 정도 지지받는다. 그때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저희가 해서. 한 번도 안 보내줬어요. 내 걸 했으면 방송 이게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내가 나온 방송마다 난리예요. 요새 안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제가. 케이블 텔레비나 공중파, 뭡니까, 종편 많이 나가잖아요. 세월간이 뭐 이런. 여기가 상당히 덥네요. 아니,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도 역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사실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있어서, 정치는 다 똑같아, 이제. 그렇게 하고,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은 왠지 좀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똑같이 7명이 나왔으면 7명을 똑같이 갖다 놓고, 공정하게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주면. 줘야지. 지금같이 양 후보만 조선일보 뭐 유명한 신문들이 계속 하고 방송에서도 군소국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그래서 내가 정당제도를 없애야 된다. 저거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다.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유권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유권자고 하니까 정치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기울이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 그러게. 그러니까 그걸 정당이 뺏어간 거야, 지금. 정당이 뺏어가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좀 혐오감을 느끼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네. 내 국민 전체 오락기구를 네. 어떤 특정 집단이 다 가져가 버린 거야. 정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권력 투쟁만 이렇게 심각하게 보이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사실은 즐거울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네. 분양료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분양료 좌파 우파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 적게 나오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을 투여하게 쓰자. 국민을 행복하게 그렇지. 그래서 나는 네. 우리 국가 예산 330조를 네. 170조는 절약할 수가 있어요. 저 국회의원 월급 안 줘도 되죠? 네. 그건 맞으니까. 네, 네. 지자체의원 월급 안 줘도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안 나가도 되는 그 돈이 절반 정도 되니까. 네. 그래, 그 돈 170조는 네. 매년 국민들에게 네. 돌려주겠다. 통장에다가 네. 꽂아주겠다. 네. 그래서 그게 국민배당제입니다. 국민배당제. 예, 국가 예산을 아껴서 아껴가지고 국민 한 사람이 국가에 맡긴 돈이 13억이에요. 예. 서울에 갖고 있는 노숙자도 예. 국가에 맡겨놓은 돈이 13억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민 개개인이 예. 5천만 명 곱하기 네. 국가 재산을 나누면은 예. 13억씩이에요. 예. 개인 재산이. 재밌네요. 근데 그 13억을 국가 투자했잖아요. 그 5천만 명이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놨다. 네. 그럼 그걸 장사를 했으면 1년에 얼마 남았다. 국민한테 좀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당이 없는 민주주의야, 이게.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공무원들하고 정치인이 다 따로 쓰겠다는 거야. 네. 그럼 이거는 회사 직원들이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주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예. 그래서 국민이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죠. 네. 그래서 국민 배당을 주겠다. 예. 그래서 1년에 5 식구면 60억을 국가에 맡겨놓은 거예요. 네. 13억씩입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러네. 그럼 60억에 한 달에 6천만 원씩 은행 이자를 줘야 되는데, 네. 그걸 못 줘도 1년에 6천만 원 정도는 주겠다는 거야. 1년에 6천만 원. 한 가정. 한 가정에. 네, 뭐 그런 가정. 그래서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면은, 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데 갑자기 통장에 돈이 오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고지서가 와요. 1년에 금년에 얼마, 국가 세금을 얼마 들어가지고, 얼마를 쓰고, 전략을 얼마 했는데 요 돈이 남았으니 요건 일단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구나. 어떻습니까? 아주 매력적이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국민배당제가 없는 나라는 다 앞으로 망합니다. 국민배당제가 없는 나라. 정치권에 다 특정 개인과 집단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돈이 그 사람들이 예산납니다 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 월급을 8% 올려주려고 저끼리 합의 본 적은 없는데, 네. 여야 국회의원이 자기들 월급 8% 올리느라고 밤중에 합의를 봐. 예. 그 다음날 땅땅땅. 조용히 통과시켜버려. 통과시켜버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은 우리의 미래는 네. 참담합니다. 네. 참담한 정도가 아니고 네. 우리의 이 기성정치권에 희망을 거는 국민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완전히 정신병자입니다. 네. 네, 좀 약간 마지막에는 좀 약간 과격하시겠는데 왜냐 그 정도로 이제 좀 좀 더 관심을 갖고 네.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용인시도하게 그걸 네. 자르지 않고 네. 그걸 기야무야 자꾸 넘어가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국민이 각성해야 될 문제죠. 각성해야 될 문제. 정말 우리의 젊은 네티즌들이 네. 이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정당을 돌려줘야 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정당의 주체가 돼요. 정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러니까 북한 보세요. 예. 공산당이라는 당, 노동당 하나가 그 국민의 당성을 다 뺏어가 아니잖아. 예. 그래서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많은 사람은 당의 주체가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네. 당은 어떤 특정 집단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건 불법이에요. 네.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개헌을 해야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허경영 전 우리 대선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사람들이 왜 허경영 후보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네, 즐거워하고 또 그러면서 애정도 많이 보여주시는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통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오늘 그 방송의 내용 몇 군데 아마 이 방송을 리뷰해 보시면은 좀 현재 대한민국 정치 구도와 어떤 정치 질서가 뭔가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사실 이 한풀이 정국을 넘어서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통찰을 오늘 보여주신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대선인데요. 그래도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뭐 여기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지만은 뭐 언론에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여기 저희 위키트리에서 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시간을 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실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과외비나 또 여러 가지 부담하고 있는 이런 세금 같은 거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거는 한 달 이내에 국민 개인의 전체 사채와 은행에 집을 아파트를 잡힌 돈이 5억이든 3억이든 얼마든 국가가 그 채권자로 바꿔서 등기를 하고 이자가 안 나가게 하고 몇백 년 몇십 년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뭐 원금 상환도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주고 집이 매매됐을 때만 국가에다 돌려주면 되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퀀티테이티브 이징 시스템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기업을 빼고 개인들은 빚이 1원도 없도록 클리어하게 해주고 개인의 사채는 이자를 낸 영수증만 있으면 무조건 다 갚아줘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은행에 이자를 안 내고 사는 사회 이걸 한번 내가 꼭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야 정치인의 공약을 보니까 국민 부채를 100% 탕감해 주겠다. 그걸 한 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부채를 안고 지금 가는 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5년 뻔합니다. 도저히 기대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암담한 시대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으면 과외비로 은행 이자로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중소기업이 망하고 영세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왜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한풀이 정국이 지나고 나면 제가 나타나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국민 여러분 고생스럽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정치 개혁을 열망하셨던 분들은 약간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정치 혁명에 또 정치 개혁에 어떤 장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또 우리가 가져봅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들이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한 표를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